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하락, 특히 전세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많은 이 소유주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죠. 자,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지난 9월부터니까 10, 11, 12, 1 거의 뭐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상황이 크게 바뀐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도 다룰 금리입니다. 금리가 정상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변해서 미국은 0.25에서 4.5까지 오는데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3.5가 됐죠. 3.25까지 이제 1년 걸렸거든요. 근데 배율로 따져보자고요. 이게 몇 배예요? 미친 듯이 오른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0.5에서 이제 3.5 됐으니까 7배입니다. 7배 기준금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3에서 4로 1년 동안 금리가 올랐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0.5에서 3.5까지 7배가 1년 만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이걸 버텨낼 수 있습니까? 뭐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부동산이고 너나 할 것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완화책,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미국의 금리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이 착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을 흔들어 가지고 시장 금리를 내리고 있고, 참 아이러니하죠.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시장 금리는 내리고 있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오늘 얘기하는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정책 모기지에 힘을 실는 거예요. 자, 정책 모기지라는 게 상황만 되면 모두 이걸 활용하거든요. 모두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럼 시장 금리가 이 금리에 뭐 통일되는 느낌으로, 분명히 시장 금리는 6%인데 정책 모기지가 4%라면 4%로 대동단결하는 거예요, 그냥. 착시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6%에 때려맞고 휘청였던 이 자산시장, 특히 뭐 부동산이죠.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니까. 다른 뭐 우리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식담보대출 뭐 그런 거 뭐 금리 낮춰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은 여기에 6% 기반이 아니라 4% 기반으로 시장 상황 판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1월 30일부터 신청하는 특례보금자리론,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9억이라는 금액 밑에 있는 이 아파트의 경우에, 특히 이제 소형 아파트죠, 소형. 수도권에 이제 9억 미치면 거의 소형 아파트가 많고, 서울권은 소형이 많고, 수도권은 이제 중대형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 소형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9억 밑에 있어야만 얘네들만 요거 받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소형만 거래량이 좀 유도되고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죠. 고정형 전세 대출, 그것도 정책 모기지로 만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3월 정도의 출시 가닥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주택금융공사 주금공에서 고정금리 협약 전세자금 보증 요거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책임지는 보증 비율이 무려 100%입니다. 그럼 은행권 입장에선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픽스 금리 고려해서 만든다고 하면 예대마진폭 최대로 줄여가지고 하면 실제로 4% 초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자, 근데 아무리 보증 비율 100% 한다라고 해도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은행에서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고정금리로 하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금리가 정점인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일정 수준으로 해서 은행이 내놓을 확률이 높은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주금공에서 빌릴 때 4억입니다. 여기 서울 보증이 이제 5억인데 4억까지 무주택자는 이 상품이 나오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4% 중반이 될 수도 있고 4% 초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지난번에 말씀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하 수준의 금리로 전세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끔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인데 이거는 이제 전세, 모든 전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든 전세에. 이렇게 되면 시장 어떻게 될까요? 23년 회복, 전세가 회복은 정말 가관일 겁니다. 자, 이미 충분히 전세 보증금이 떨어지면서 이 보증금과 이 월세 전환해서 금액을 거주비를 산정을 해보면 이미 보증금이 충분히 떨어져서 서울의 많은 단지들도 월세보다 전세가 거주비가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저렴해진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자, 분명히 전에는 전세가 더 비쌌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가 비싸져 버려서 전세가 추락을 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또 하락을 해서 급락을 해서 월세보다 전세가 싼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모기지가 나와서 추가로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 거주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시장 금리보다 1% 정도는 저렴해지는 건데 이런 정책 모기지가 그렇게 된다라면 전세로 살았을 때 거주비가 훨씬 싸지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전세로 수요자가 몰리면서 전세가가 반등하고 회복하는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전세가가 올라오면 결국에 이 매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지난 장 보자고요. 2020년 하반기에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서 그 올라간 그 금액, 보증금 상향 금액을 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투자에 나섰고 그러면서 시장의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니까 21년이 또 기록적인 상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세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1% 정도 저렴해지고 보증금은 충분히 떨어졌다 보니까 수요가 역전되면서 전환되고 전세가가 회복하는 그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빠를 것이고 결국 이 전세가율도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 전세가는 어떻습니까? 50% 기반이에요, 서울도. 근데 전세가가 회복하면 60%, 70% 차오르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투자 수요의 진입 그리고 갈아타기의 그 진입도 훨씬 더 용이해지는 환경으로 시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대상자는 무주택자 그리고 보증 한도는 똑같이 4억으로 고정금리 상품도 4억 정책 모기 상품 그리고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비해서 이 보증 비율도 이제 올려서 100% 보증입니다. 그럼 은행 리스크는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은행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는 뭐냐면 금리가 추가로 인상이 되면 얘네는 고정금리로 물건을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은행이 받게 되겠죠. 은행은 그러한 리스크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코픽스 대비했을 때 4% 초반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뭐 중반에서 후반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중 금리보다는 0.5 이상 좀 저렴한 금리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 더 지나서 미국의 그 추세가 좀 바뀐다라면 좀 더 낮은 금리의 그 보증 고정으로 보증 상품을 출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은행 문제인 거고 사실 이 차주한테는 전혀 데미지가 없어요. 그냥 싸게 빌리는 겁니다. 싸게 빌리고 고정금리로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살 이유가 없죠. 자, 지금 월세를 우리가 선호하는 건 뭘까요? 월세가 싸서? 아니죠. 금리가 더 올라갈까 봐. 금리가 더 올라가면 전세는 지금 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더 비싸져요. 예, 더 비싸집니다. 근데 월세는 어떻죠? 월세는 고정금리 효과잖아요. 매월 똑같이 뭐 200만 원이면 2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2년 동안은 고정금리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전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00을 내고 있는데 금리가 또 올라가면은 210, 220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조금 비싸서 210만 원이라도 뭐 전세가 한 200만 원이라고 해도 얘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그 수요자들이 그러한 걱정 때문에 월세를 찾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냥 그대로 살면 되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보증금이 낮잖아요. 월세는. 근데 전세는 보증금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의 활용도도 월세가 좋기 때문에 또 하락기에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도 많고, 또 깡통 전세나 뭐 이런 보증금을 날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리스크의 해지로 월세를 찾는 수요가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전세가 싸지잖아요. 월등히 이제 싸지는 수순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전세 사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월세 아까 말씀드렸죠. 고정금리 효과라고. 근데 이거 고정금리가 만들어도 상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예. 그리고 월세 거주비보다 낮게끔 시중금리가 반영된 이 월세보다 낮게 정책 모기지, 정부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은 6%인데 얘는 뭐 4%야. 이렇게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 상품군이 만들어지고 시장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면 전국이 이제 전세로 수요가 전환될 수밖에 없겠죠. 예. 게다가 뭐 시장의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그럼 은행에선 데미지를 받죠. 우리 싸게 했는데 금리 올라가서 우리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손해 보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수요자는 아니에요. 이거 전에 말했던 특례보금자리론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잖아요. 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입니다. 지금 은행권 다 중도상환 수수료 받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그것도 싸지 않아요. 근데 얘는 면제받아요.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 받는 시중에 그거 상품을 활용하겠어요? 아니면은 요걸 활용하겠어요? 특히 지금 전세 대출 받을 때 무조건 주택금융공사나 아니면 서울보증보험 써가지고 우리 대출 받잖아요. 그냥 은행권 대출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이렇게 받으시지.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자, 이게 몇 퍼센트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 전체에 마이너스 1%든 2%든 그 금리를 후려치는 영향을 만들어낸다. 미국 금리는 이건데 우리나라 금리는 요거고, 근데 우리나라 전세는 금리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로 미친 듯이 몰리게 되고, 무조건 요걸 쓰겠죠? 이걸 활용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싼 뭔가가 나온다면 안 쓰는 게 바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 특례 전세 보증이겠죠, 이것도. 이런 게 있으면 안 쓰는 게 바보예요. 무조건 이게 이익이 되니까. 정책 모기지는 못 써서 문제인 거지. 조건이 안 돼서 못 쓰는 게 문제인 거지. 조건이 되면은 안 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세 회복이 2023년에는 정말 가관일 거다. 또 몇 개월 만에 전세가가 미친 듯이 빠졌듯이 또 몇 개월 만에 회복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후광 효과가 어디에 많이 떨어질까요? 자, 아파트는 이미 전세가율이 50% 기반으로 서울 보면 뭐 60%나 뭐 40%, 요 정도 기반의 아파트가 많아요. 전세가가 회복한다고 해도 크게 시장 영향을 바로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소액, 소형 요러한 상품군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규제 때문에 대형 하다가 외면받았던 소형, 그리고 상위 입지 똘똘한 채 하다가 했던 이 거액 들어가는 부동산이 아니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이게 지금 향후 여러분들 5년 미래를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품군의 교집합 성질이에요.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전세가율 높은 상품군, 그리고 소형일수록 더 소액이 들어가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여기서 소액이고 소형만이면 안 돼요. 가격이 올라야 수익률을 뭐 최대 극대화 시켜줄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상품군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추후에 신규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지.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모아타운. 왜 모아타운이냐?
지금 서울의 주거지의 거의 그 저층 주거지 40% 정도가 되는데요. 재개발의 재료죠. 근데 이 중에 90%가 정비 사업의 기본 요건인 노후도 67%가 안 돼요. 그러면 서울에 아무리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니까요.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사실 저였다면, 제가 서울시장이었다면 이 노후도를 떨어뜨렸을 거예요. 원래 예전에 노후도 더 높았습니다. 이거 떨어진 건데 더 낮췄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을 봤을 때 60% 정도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로 내렸을 것 같아요. 이 모아타운이라고 뭐 이 역세권 시프트고 뭐고 개념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60%를 낮췄을 것 같아. 아무튼 이건 뭐 이루어질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만든 게 57%의 모아타운입니다. 자, 모아타운 진행하는 데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업 속도도 지금 굉장히 빨라요. 지금 이게 추진되면서 조합 설립 민감한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가로정비 주택 사업일 때는 그렇게 늦었던 게 모아타운으로 바꾸니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 서울을 책임질 정비의 사업 형태는 모아타운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모아타운 경우에는 다른 이 뉴타운에서 이어져 왔던 지금 정비 사업지보다 훨씬 낮은 투자금으로 운용이 가능해요. 우수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만 투자하면 서울의 핵심지도 투자할 수가 있고요. 물론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4억 정도 들어가고요. 근데 충분히 1억이라는 돈 밑으로도 1억 정도의 투자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왜? 전세가율이 무려 80% 이상인 현장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이 재개발 관련해서는. 아파트로는 없는데, 죽었다 깨도 없는데, 아파트로는 50% 40%밖에 안 되는데, 이 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보면 80% 이상의 전세가율을 보이는 데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듯이 오르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 내가 한정된 자본으로 어딜 들어가는 게 수익률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 50% 40% 전세가율인데 돈 박아서 수익이 높겠어요? 전세가율 80% 90% 된 데서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높겠어요? 자, 여기에 미래가치 정비사업지고, 예? 더 없는 미래가치에다가 전세가율 높다. 게다가 지금 상황은 뭐죠? 똑같은 상황에 이 전세 특례 보금 그 대출, 전세 대출, 자, 고정금리로 한 게 나왔다고 쳐요. 요거는 특례보금자료처럼 9억으로 한정된 뭐 제한선이 없잖아요. 이건 아파트고 빌라고 뭐고 간에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세가율 80%인 상품에 이 대출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회복 수혜 받겠죠. 그러면 내가 들어간 자본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상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결국엔 투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상품, 제일 좋아하시는 상품들이잖아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찾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요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이때 다뤄지는 내용이 차후 서울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지, 그리고 소액이라는 금액 1억이나 뭐 2억 정도, 1억 안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2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제가 콕콕 찍어서 다 어느 지역인지 어느 단지인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예,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예 몰라도 그냥 딱 알려드리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셔서 한번 들으시면 아, 내가 어디 투자하면은 좋겠구나, 어느 전략으로 지금 들어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게 결국 자산시장의 성패를 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내 자본을 들여서 최대한 유리하게 내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 그러한 상황은 어딘가, 그걸 찾아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고 강의 참석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신청하셔서 2월 신청하셔야 될 거예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러한 시장에 의미 있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거든요. 자, 이렇게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뉴스가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바로 전달 드릴 테니까 구독하기, 꼭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끝까지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